복권 한 장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복권이 죽은 사람의 손에 쥐어진다면 어떨까요? 7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이름으로 12억 원의 당첨금이 지급되었고 감시 카메라에는 죽은 남편과 똑같은 얼굴을 한 남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미망인 김순자는 그날부터 현실과 악몽의 경계를 넘나들며 진실을 찾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정말 죽은 걸까요? 아니면 그녀가 모르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복권 번호 하나하나에 숨겨진 암호, 사라진 사망 기록, 그리고 기억만 남은 존재.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이후에도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68입니다. 이 나이가 되니 하루하루가 그저 반복이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거실 선반 위에 놓인 사진을 바라봅니다. 남편 사진이에요. 7년 전에 찍은 건데 그때도 벌써 머리가 많이 희끗희끗했죠. 매일 아침 커피를 2잔 내립니다. 한 잔은 제가 마시고 한 잔은 남편 사진 앞에 놓아요. 그리고 말을 걸죠. 여보, 오늘도 잘 있었지? 대답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도 전 매일 이렇게 살아왔어요. 남편이 떠난 뒤로 쭉요. 우리 마을은 작은 해안가 동네입니다. 바닷바람이 거세게 부는 날엔 창문이 덜컹거리고 파도 소리가 밤새 들려오죠.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고 이제 남은 건 저 같은 노인들 뿐입니다. 남편 박동현은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아침에 일어나더니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이미 늦었죠. 의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멈춰버렸어요. 아들은 서울에서 바쁘게 살고 있고 전화도 잘 안 받습니다. 가끔 안부 전화를 하면 엄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하고 끊어버리죠. 외로움이 뭔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남편이 생전에 하던 습관 하나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바로 복권을 사는 겁니다. 남편은 매주 토요일마다 같은 번호로 복권을 샀어요. 생일, 결혼기념일, 아들 생일. 그런 숫자들을 조합한 번호였죠. 언젠간 당첨될 거야, 순자야. 남편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한 번도 당첨된 적은 없었지만요. 그래도 전 그 습관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매주 토요일 오후 마을 슈퍼에 가서 같은 번호로 복권을 삽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토요일 오후 슈퍼 아주머니에게 번호를 말하고 복권 한 장을 샀죠. 순자 씨, 이번엔 진짜 당첨될 것 같아요? 글쎄요, 그냥 습관이에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 사진 앞에 복권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죠. 여보, 정말 당신이 어딘가에서 보고 있다면 신호 하나만 줘요. 그날 밤 전 텔레비전을 켜고 복권 추첨 방송을 봤습니다. 별 기대는 안 했어요. 그냥 습관처럼 보는 거였죠. 자, 이번 주 당첨 번호를 발표하겠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나씩 번호가 나올 때마다 제 손에 든 복권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번호, 일치. 두 번째 번호, 일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두 일치. 여섯 번째 번호까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복권을 다시 확인하고 텔레비전 화면을 다시 봤어요. 틀림없었습니다. 모든 번호가 정확히 일치했어요. 이게 진짜야? 복권 한 장을 손에 쥐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2억 원. 1등 당첨이었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에 겨우 눈을 붙였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복권을 다시 확인했어요. 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당첨된 거였어요. 월요일 아침 시내에 있는 복권 지급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돈으로 뭘 할까 생각하며 걸었죠. 아들한테 좀 보내주고 남은 돈으로 남편 산소에 좋은 비석이라도 세워줄까 싶었습니다. 사무소에 도착해서 직원에게 복권을 내밀었어요. 당첨 확인 좀 부탁드려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복권을 스캐너에 갖다 댔습니다. 기계가 삐 소리를 냈고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었어요. 저기, 잠시만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직원이 다시 복권을 스캔하고 화면을 여러 번 확인했어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죄송하지만 이 복권은 이미 당첨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제 오후에 당첨금 수령이 완료되었습니다. 수령인은 박동현 씨입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박동현,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남편은 7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다시 화면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여기 기록에는 박동현 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모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문 인증도 완료되었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남편은 죽었단 말이에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감시 카메라 영상을 보여드릴까요? 네, 보여주세요. 직원이 컴퓨터로 어제 녹화된 영상을 틀었습니다. 화면에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회색 코트를 입고 안경을 쓴 중년 남자였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얼굴, 걸음걸이, 안경을 고쳐 쓰는 버릇까지 모두 남편 그대로였어요. 이게 어떻게... 남자는 창구 앞에서 차분하게 서류를 작성하고 직원과 대화를 나누더니 당첨금을 수령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그는 잠시 카메라 쪽을 바라봤어요. 마치 제가 이 영상을 볼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이건 남편이에요. 분명히 남편이라고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신분증, 지문, 모든 게 확인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7년 전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지문 인증을 할 수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직원은 당황해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전 영상 화면을 다시 봤어요. 남편이 분명했습니다. 턱에 난 작은 흉터, 왼손 약지에 낀 결혼 반지. 모든 게 똑같았어요. 이 영상 좀 인쇄해 주시겠어요? 직원은 화면을 캡처해서 사진을 출력해 줬습니다. 전 그 사진을 들고 사무소를 나왔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걸으면서도 계속 사진을 봤어요. 남편이 맞았습니다. 절대 착각이 아니었어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신고를 해야 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7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복권을 타가요?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착각이 아니에요. 여기 영상도 있고 기록도 있다고요. 영상 속 남자가 남편분과 닮은 사람일 수도 있죠. 세상엔 닮은 사람이 많습니다. 턱의 흉터까지 똑같아요. 우연일 리가 없어요. 젊은 경찰관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일단 조사는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분명히 장례식도 치렀고 화장도 했어요.
유골함도 제 손으로 모셨습니다. 그날 밤 전 영상 사진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확대해서 보고 또 보고 남편이 맞았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당신 진짜 돌아온 거예요? 사진 앞에서 속삭였습니다. 대답은 없었죠. 다음 날 아침 마을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혹시 누군가 남편을 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먼저 항구에 있는 어부 아저씨를 찾아갔습니다. 혹시 이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사진을 보여주자 어부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이 양반? 며칠 전에 봤는데요. 방파제 쪽에서 바다 보고 서 있더라고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말요? 언제요? 글쎄, 사나흘 전쯤? 무슨 말 하던가요? 말은 안 하고 그냥 바다만 보고 있었어요. 뭔가 생각에 잠긴 것 같더라고요. 슈퍼 아주머니도 찾아갔습니다. 아주머니, 이 사람 본 적 있어요? 아, 동현 씨? 며칠 전에 여기서 담배 사갔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별말 없었어요. 그냥 담배 달라고 하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순자 씨, 동현 씨 돌아가신 거 아니었어요? 그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마을 카페 주인도 남편을 봤다고 했습니다. 어제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고 가셨어요.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모두가 남편을 봤다고 했어요. 며칠 전부터 마을에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미치는 줄 알았어요. 남편이 정말 살아있는 건가? 아니면 제가 미친 건가? 남편 산소로 달려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언덕을 올라갔어요. 산소가 보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봉분이 헐려 있었어요. 흙이 파헤쳐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흙을 만져봤어요. 최근에 파헤쳐진 것 같았습니다. 누가 남편 무덤을 판 걸까요? 왜요? 휴대전화를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아들이 받았어요. 엄마, 왜요? 바쁜데. 아빠 무덤이 파헤쳐져 있어. 네. 무슨 소리예요? 지금 산소에 와 있는데 봉분이 헐려 있다고. 엄마, 또 그러세요? 며칠 전에도 아빠 봤다고 하시더니. 아니야, 진짜라니까. 와서 직접 봐. 엄마, 병원 한번 가보세요. 요즘 이상하시잖아요. 나 이상한 거 아니야. 아들은 한숨을 쉬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혼자 남겨진 산소 앞에서 울었어요. 한참을 울다가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돌아온 이유가 있다면 알려줘요. 제발.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기운이 하나도 없었어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아침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꽂혀 있었어요. 발신인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종이 한 장과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종이에는 손으로 쓴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필체였어요. 은행 가지 마, 순자야. 그 돈은 내 게 아니야. 사진을 봤습니다. 제가 소파에서 자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누군가 집 안에 들어와서 찍은 거였습니다. 비명이 나올 것 같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집 안까지 들어왔다는 말이었죠. 그날 밤부터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문과 창문을 모두 잠갔지만 불안했어요. 조그만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밤마다 마당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집 주변을 배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창문을 열고 밖을 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원 기록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실려갔던 병원이었어요.
7년 전 박동현이라는 환자 기록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직원이 컴퓨터를 검색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박동현 씨요? 기록이 없는데요. 그럴 리 없어요. 분명히 여기서 사망 확인을 받았어요. 죄송하지만 저희 시스템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확인 좀 제대로 해주세요. 직원은 여러 번 검색을 해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남편의 기록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사망 기록이 통째로 없어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누군가 저를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빨리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잠그고 숨을 골랐어요. 현실과 악몽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 없었어요. 다시 경찰서에 갔습니다. 이번엔 편지와 사진을 가지고 갔어요. 이걸 좀 보세요. 누군가 제 집에 침입했어요. 나이든 경찰관은 편지를 읽고 사진을 봤습니다. 할머니, 이런 장난 편지는 무시하는 게 좋습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제 집에 들어와서 사진을 찍었다고요. 증거가 없잖아요.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남편이에요. 죽은 남편이 돌아와서 이러는 거예요. 경찰관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신과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젊은 순경 한 명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낮에 할머니 이야기 들었습니다. 제가 좀 알아볼게요. 정말요? 네, 뭔가 이상한 게 분명히 있어요. 제가 은밀하게 조사해 보겠습니다. 순경은 복권 당첨금의 이체 내역을 추적해 보겠다고 했어요. 희망이 생겼습니다. 사흘 뒤 순경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박동현 명의의 새 계좌를 찾았습니다. 당첨금이 그쪽으로 입금되어 있어요. 어디 은행이에요? 시내 은행인데 개설일이 일주일 전입니다. 이상하죠? 7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그쪽으로 가볼게요. 잠깐만요. 제가 더 조사하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시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자정, 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전화를 하나 싶어 받았어요. 여보세요? 그만해, 순자야.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평온한,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당신이에요? 곧 알게 될 거야. 더 이상 파고들지 마. 뭘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당신 대체 어디 있어요? 미안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떨려서 수화기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현관문 밖에 조개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제게 선물했던 바로 그 목걸이였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주저앉아서 목걸이를 쥐고 울었어요. 당신, 정말 돌아온 거죠? 왜 이러는 거예요? 그날 오후 젊은 순경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출근하지 않았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제 잘못이었습니다. 제가 그를 위험에 빠뜨린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경찰도 믿을 수 없고 아들도 저를 외면했어요. 혼자였습니다. 편지 속 단서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은행 가지 말라는 문구. 왜 은행에 가면 안 된다는 걸까요? 며칠 동안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밖에 나가는 게 무서웠습니다. 누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어느 날 밤 문득 남편의 유품 상자가 생각났습니다. 다락방에 보관해둔 상자였어요. 오랜만에 열어봤습니다. 오래된 사진들, 편지들, 남편이 쓰던 물건들 하나씩 꺼내서 봤어요. 그러다가 낡은 명함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리라이프 연구소.
뒷면에는 손으로 쓴 메모가 있었어요. 프로젝트 참여 동의서 마이너스 박동현. 연구소? 무슨 연구소죠? 명함에 적힌 주소를 찾아봤습니다. 바닷가 외딴 곳이었어요. 폐쇄된 건물이라는 소문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1시간 정도 가니 바닷가 절벽 위에 회색 건물이 보였어요. 건물은 낡고 음침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창문 하나가 깨져 있었어요. 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어둡고 먼지가 가득했어요. 실험실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낡은 파일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파일을 펼쳐봤습니다. 표지에 프로젝트 리라이프 마이너스 기억 이식 실험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며 읽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의 기억을 추출해서 새로운 육체에 이식하는 실험이라고 했어요. 불법 실험이었습니다. 피험자 명단을 봤습니다. 7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중 7번째가 박동현이었습니다. 사진도 있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석 달 전이었어요. 이게 무슨...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실험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피험자의 뇌파를 스캔해서 기억을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고 그걸 다른 사람의 뇌에 이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죽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다른 몸으로 살아난 거였습니다. 파일 마지막 페이지에는 복권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제가 매주 사는 바로 그 번호였습니다. 각 숫자는 피험자 번호를 의미함. 1, 3, 7, 9, 12, 15 마이너스 총 6명의 피험자 코드. 복권은 행운이 아니었어요. 암호였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의 번호를 조합한 암호였던 거죠.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회색 코트를 입은 남자였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순자야.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당신, 정말 당신이에요? 그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남자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얼굴은 남편 그대로였지만 뭔가 달랐어요. 표정이 더 차가웠고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오면 안 됐어. 7년 동안 당신이 죽었다고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에요? 남편은 창가로 걸어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죽었어, 순자야. 7년 전에. 그럼 당신은 누구예요? 나는 그 사람이었던 기억을 가진 존재야. 하지만 이 몸은 다른 사람이야. 숨이 막혔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프로젝트 리라이프? 죽기 전에 나는 실험에 참여했어. 기억을 보존할 수 있다고 했거든. 당신과의 추억을, 우리 삶을 잊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심장이 이미 한계였거든. 의사가 몇 달 못 산다고 했어. 그럼 저한테 말했어야죠. 말할 수 없었어. 불법 실험이었고 당신이 알면 막을 게 뻔했으니까.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당첨금은 뭐예요? 왜 그걸 가져간 거예요? 남편이 돌아봤습니다. 그건 단순한 복권이 아니었어. 실험 암호였어. 6개의 숫자는 6명의 피험자를 의미했고 당첨금은 실험 자금이었어. 그럼 저보고 매주 복권을 사게 한 것도 그래. 언젠가 당첨될 거라고 했던 건 거짓말이 아니었어. 당첨되도록 조작된 번호였으니까.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는 기쁨보다 속았다는 분노가 더 컸어요. 저를 이용한 거예요? 아니야. 보호하려고 한 거야. 보호요? 이게 보호예요?
연구소 사람들이 당신을 위험하게 할 수 있었어. 당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안전했어. 안전하다고요? 전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어요. 당신이 돌아왔는지 제가 미친 건지 알 수가 없었다고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당신은 진짜 우리 남편이에요? 아니면 그냥 기억만 가진 다른 사람이에요? 남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기억은 모두 있어. 당신과 처음 만난 날, 결혼식 날, 아들이 태어났을 때, 모든 게 생생해. 하지만 이 몸은 낯설어. 거울을 볼 때마다 누군지 모르겠어. 그럼 당신 안에 다른 사람의 기억도 있어요? 아니, 그건 지워졌어. 이식 과정에서 원래 기억은 삭제됐어. 끔찍했습니다. 누군가의 몸을 빼앗아서 남편의 기억을 집어넣은 거였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원래 이 몸의 주인은요? 죽었어. 사고로.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잖아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소는 당신을 이용한 거예요. 실험 대상으로요. 알아. 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었어. 그래서 이제 뭐 하려고요? 그 돈 가지고 도망칠 거예요? 아니, 끝낼 거야. 뭘 끝낸다는 거예요? 이 실험을.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면 안 돼. 남편은 책상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어. 실험 기록, 피험자 명단, 자금 출처, 전부. 그걸 어떻게 할 건데요? 언론에 넘길 거야. 그리고 연구소를 없앨 거야. 위험해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잖아요. 알아. 하지만 해야 해. 내가 살아난 이유가 이거라면 이걸로 끝내야 해. 남편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처음으로 예전의 남편 같았어요. 저도 도울게요. 안 돼. 위험해. 이미 위험한 건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전 당신 아내잖아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다른 몸이지만 온기만큼은 남편 그대로였습니다. 고마워. 고맙긴요. 당신 때문에 고생한 거 보상받는 거예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남편도 웃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건물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열어대었어요. 누가 왔어? 남편이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봤습니다. 검은 차 세 대가 멈춰 서 있었고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어요. 연구소 사람들이야. 당신을 따라온 거야. 어떻게요? 뒷문으로 나가. 당신은요? 난 여기 남을 거야. 시간을 벌어야 해. 안 돼요. 같이 가요. 순자야, 들어. 이 서류를 가지고 경찰서로 가. 믿을 만한 사람한테 넘겨. 당신 버리고 못 가요. 난 이미 죽은 사람이야. 하지만 당신은 살아야 해. 남편이 제 손에 서류 뭉치를 쥐어줬습니다. 지금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싫어요. 제발. 남편이 절규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안고 뒷문으로 달렸어요.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건물을 빠져나와 숲속으로 뛰었어요.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나무에 총알이 박혔어요.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한참을 달려서 도로까지 나왔습니다. 지나가는 차를 세웠어요. 제발 좀 태워주세요. 운전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지만 급한 걸 알았는지 문을 열어줬습니다. 경찰서로 가주세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검은 차들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빨리요.
운전자가 속도를 높였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달렸어요.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도와주세요. 경찰관들이 놀라 저를 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거 좀 봐주세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받아 훑어봤어요. 이게 뭐죠? 불법 실험 기록이에요. 사람들을 죽이고 기억을 이식하는. 잠깐, 천천히 설명해 주세요. 하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검은 차들이 경찰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김순자 씨죠? 저희와 함께 가시죠.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범인들이에요. 경찰관이 남자들을 막아섰습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함부로 들어와요? 남자는 냉소를 띠며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국가정보원입니다. 저 여자는 국가기밀을 탈취한 용의자예요. 뭐라고요? 저희가 데려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영장은요? 남자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경찰관이 확인하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 사람들 말 믿지 마세요. 불법 실험을 한 범죄자들이에요. 할머니, 일단 진정하세요. 진정할 수 없어요. 남자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조용히 따라오시죠. 싫어요. 그때 경찰서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순자, 당신. 남편은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깨에 총을 맞은 것 같았어요. 그 서류 돌려줘. 남편이 정보원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늦었어, 박동현. 아니, 박동현이었던 자. 이 실험은 끝났어. 더 이상 사람들을 희생시킬 순 없어.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실험의 성공이야. 우린 멈출 수 없어. 그럼 나부터 없애. 남편이 품에서 폭탄 같은 걸 꺼냈습니다. 이건 뭐야? 연구소 지하에 있던 거야. 모든 실험 데이터가 저장된 서버를 폭파할 수 있어. 미쳤어? 여기서 터뜨릴 셈이야? 아니, 연구소로 돌아갈 거야. 그리고 모든 걸 끝낼 거야.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순자야, 사랑해. 안 돼. 남편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정보원들이 뒤를 쫓았어요. 저도 뛰어나갔지만 경찰관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놔주세요. 위험해요. 밖에서 차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차를 타고 떠났고 정보원들이 뒤를 쫓았어요. 안 돼, 안 돼. 무릎이 꺾였습니다. 경찰관이 저를 부축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없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멀리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연구소 방향이었습니다. 안 돼. 비명을 질렀지만 소용없었어요. 남편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실험을 끝낸 거예요. 며칠 뒤 뉴스에서 연구소 폭발 사고를 보도했습니다. 불법 실험 내용이 전부 공개됐어요. 국가정보원은 관련 없다고 발뺌했지만 증거가 너무 많았습니다. 여론이 들끓었고 조사가 시작됐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어요. 거실 선반 위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당신, 이번엔 정말 간 거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꽂혀 있었어요. 익숙한 필체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봉투를 뜯었습니다. 순자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난 이미 없을 거야. 미안해. 끝까지 당신을 힘들게 했네. 하지만 알아줘. 내가 다시 살아난 이유는 당신 때문이었어. 당신과의 추억을, 우리의 사랑을 지키고 싶었어. 비록 다른 몸이었지만 당신을 다시 볼 수 있어서 행복했어. 복권은 행운이 아니라 저주였어. 하지만 그 저주 덕분에 당신을 지킬 수 있었어.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 우리의 사랑은 살아있거나 죽은 게 아니라 기억 속에서만 존재했어. 그리고 그걸로 충분해. 사랑해, 순자야. 영원히. 마이너스 동현.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사진 앞에 커피 2잔을 올려놓았어요. 당신 결국 복권보다 더 큰 걸 이겼네요. 영원한 평화를. 그날 밤 조개 목걸이를 목에 걸고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젊었을 때 모습이었습니다. 순자야, 행복해? 이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됐어. 남편이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요. 그래, 꼭.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남편 없는 하루였지만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았어요. 사진 앞에서 속삭였습니다. 잘 가요, 여보. 이번엔 정말로. 복권은 더 이상 사지 않았습니다. 그 습관은 이제 끝났어요. 대신 매일 아침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남편을 떠올렸어요.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뉴스 봤어요. 괜찮으세요? 괜찮아. 정말요? 응, 이제 괜찮아. 아들의 목소리가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주말에 내려갈게요.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바다를 봤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남편이 어딘가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다른 몸이 아니라 영혼으로요. 조개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사랑해요, 여보. 영원히.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처럼요. 그렇게 저는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그리고 그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요. 복권은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이었어요. 남편은 저를 위해 선택했고 전 그 선택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추억뿐이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매일 아침 커피 2잔을 내려서 한 잔은 마시고 한 잔은 버립니다. 더 이상 사진 앞에 놓지 않아요. 남편은 이제 정말로 떠났으니까요.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 바람소리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잘 있어, 순자야. 당신도요, 여보. 그렇게 대답하며 웃습니다. 인생은 계속되고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죽은 자의 복권은 단순한 종이 쪽지가 아니었어요. 사랑의 증표였고 이별의 선물이었으며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의 기억과 함께요.